지난해 치른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항소심 법원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면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 같이 풀어볼까요? 네, 지역경제협력체 AB 회원국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A는 유럽연합이고요. B는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죠. 네, 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나프타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다는 기역 지문, 또 유럽연합이 나프타보다 총생산의 규모가 크다는 디귿 지문을 옳다고 본 겁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009년 자료를 인용한 교과서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총생산량이 크다고 본 거고요.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통계청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통계를 토대로 나프타의 총생산량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죠?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네, 수능 직후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는 해당 지문이 불확실할 수 있지만 출제 오류는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2심은 달랐습니다. 출제 오류가 있다면서 사실상 소송을 낸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송 대리인 박현지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도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평가원 측이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부분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현지 변호사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2심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능 끝나고 벌써 1년 가까이 돼서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인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1심에서 받아들였으면 좀 더 좋았지만 뒤늦게라도 그 수험생들이 옳다라는 것들이 됐고, 그다음 지금 이제 다음 연도 입시 출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문제 틀린 학생들 가운데에는 분명 입시에서 떨어진, 즉 대학에 떨어진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학생들이 만약에 이 점수가 다시 산정된 성적표를 받고 작년도 입시 불합격 결정에 대해서 자신들이 떨어진 그 대학을 상대로 해서 입학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불합격 결정이 무효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일단 불합격 결정 부분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남은 길은 그거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번 8번 문제 틀린 학생이 모두 18,000여 명인데 이번 항소에 동참한 학생이 22명뿐입니다. 소송하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22명만이 이번 판결에 효력을 받아서 구제가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모두 일괄적으로 구제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이 문제가 추가 소송이나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더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논란 살펴봤습니다.